통일연구원 또 뭐 무슨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등 다른 그 기관에서 준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이 된다. 그래서 업무 중복의 문제 또 옥상옥이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국제 이슈화돼 있고 국제 문제화돼 있으니까 국제 공조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느 민간기구 재산의 집합체에 불과한 이런 파운데이션에서 말이야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준 국제기구적인 그 어떤 위치랄까 기능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게 낫겠다. 하는 굳이 설치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또 그에 대한 이제 반론의 입장을 가지는데 이 황우여 의원 같은 부분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 관심이 부족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많은 기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많이 제기를 하고 여론화시키고 국민적 관심 환기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의 의견인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내각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비판을 할 수 있고 감시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활동, 법원의 활동까지 또 군대 모든 또 시민사회 영역까지 기업까지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는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비판도 하고 감시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또 그런 인권 관련 업무를 각 부처에서 합니다. 뭐 교육부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여성부도 하고 말이죠. 많은 부서에서 하는 통일부도 하고 외교부도 하고 뭐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부분적인 중복은 있지만 그 접근 시각이라든가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면 뭐 북한인권재단과 국가인권위가 뭐 양립할 수도 있겠다. 뭐 물론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사회자가 계신 또 김태훈 위원님은 또 좀 또 다른 생각을 가신 분도 있는데, 하여간 뭐 그런 그래서 지금 북한인권재단 설치 문제가 좀 논란이 있고 두 번째 북한인권기록보존 설치 문제인데 현재 법안에는 이거를 북한인권재단이라는 민간기구에서 하나의 업무로서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인권기록보존이라는 것은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이고 이거는 이 서독이 분단 시절에 만들었던 분단 시기에 만들었던 중앙본부기록보존소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파승슈텔레라는 거죠. 그걸 모델로 했는데 그 서독의 경우에는 그게 뭐냐 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니더 작전인 줄 아는 변경주에 법무부 산하에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 거의 수사에 준하는 조사 절차를 통해서 인권 침해 기록을 기록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통일 후에 과거 청산의 증거 자료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사법 혹은 준사법적인 절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민간기구, 재단법인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입장하고 또 법무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뭐 입장이 지금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최종 결말이 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 지난 3월이었나요? 3월이었던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산하의 북한인권 침해 신고센터하고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인권기록 북한인권기록보존서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전 정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을 좀 끝맺겠는데 어쨌든 이 북한인권법은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서라도 그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의식, 자각할 수 있도록 밖에서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또 도와주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저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인도주의에 걸맞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말이죠. 인도지역 지원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쪼개가지고 대립적 구도화에 설명을 해요.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 냉전적, 대결적, 반통일적, 화해협력의 걸림돌.
하고 인도적 지원하면 화해협력에 친하고 통일적이고 말이죠. 예? 진보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접근이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휴머니즘에 부합하는 거, 휴머니티를 실현하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도주의적이고 또 북한 인도적 지원이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왜 하냐 이거예요. 북한 주민의 식량권, 생존권 또 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에 옷을 주면 피부권,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건강권, 보건권, 인권에 증진한 인권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지. 인도적 그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않고 북한 군부가 먹고 북한의 지배계층, 인권 탄압계층이 먹으면 그게 무슨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이 이름 하에 보내지는 인도적 물품이 반인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인도적 지원한 명분 앞에 인도적 지원하면 쌀 비료 가면 거기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줘야 한다. 그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목적과 결과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그게 인도적 지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을 마치겠는데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을 대립적 구조나 이걸 통합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제3의 저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의 참상 재난시대 인도적 지원과 인권을 별개로 보여주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이건 전혀 뭐랄까 쪼개서 생각할 수 없고 통합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이거는 법치주의 구현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헌법적 가치, 보편적 가치, 헌법적 가치 또 법치주의 구현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점은 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정 시간이 조금 오바됐지만 원체 열정적으로 발표를 하셔서 아주 좋은 발표가 있었습니다.